다음은 노즐 효율, 추력 교정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추력은 운동량에 의한 그런 추력하고 그리고 압력 차이에 의한 추력하고 이렇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람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곱해준다 그랬는데 요게 바로 노즐 효율 아니면 추력 교정 개수다라고 이제 불러준다 그랬죠. 자, 요게 사실은 원추형 노즐, 원뿔형 노즐이죠. 요즘 말로는 원뿔형 노즐. 옛날에 이제 원추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원추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안 쓰죠. 원뿔형 노즐에서는 이렇게 되고, 벨형 노즐, 요거 이제 종 모양의 노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 모양의 노즐은 이렇게 된다. 근데 외국에서도 사이트에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양 쪽이나 러시아 쪽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증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원추형 노즐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곧게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노즐이 되겠습니다. 요게 알파입니다. 요 각도가 알파. 그래서 노즐 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의 반이니까 노즐 반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12도에서 18도 정도 이렇게 이제 봅니다. 벨형 노즐은요 종 모양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노즐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여기가 이제 알파고 요 끝에가 요거하고 이제 평행하게 한 거하고 요게 이렇게 나가는 요만큼 여기가 바로 이제 세타 E. 그래서 노즐 출구 확산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형 노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수학을 잘 하시니까, 물론 요거는 약간 이제 이과 수학이긴 합니다만, 문과 분들도 미적분 하신 분들, 적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F는 일단은, 우리가 운동량에서 봤듯이, 요거 속도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이제 요 면적에 대해서, 노즐 출구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이런 값이 되겠죠. 그럼 dm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dm은 우리가 유체역학 같은 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일단은 m 진류량은 rho v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v는 그 속도고요, a는 단면적, 그리고 rho는 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ho v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거는 이제 일정하다고 보는데 요 면적에 대해서 우리 진류량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면은 DA를 써줄 수가 있겠고, DA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소 면적이에요. 요거를 요쪽 방향에서 본다. 노즐 꼬리에서 본다. 그러면 노즐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혹은 중심에서부터 요 알파 스타만큼 떨어진 그 각도 포인트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요 면적을 갖다가 우리는 DA라고 봐줄 겁니다. 그러면 요 DA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2파이 R에 DR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L 사인 알파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R이 될 겁니다. R이 될 건데,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L 사인 알파 스타인데, L이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은 보는 것보다, 이거보다는 L 사인 세타는, L 사인 세타는, 세타가 아니라 알파 스타라고 보고 있죠. L 사인, 알파 스타는 뭐가 되냐면은, R이 되겠고, L 사인 알파, 그러니까 가장 끝에까지 간 거, 요게 이제 R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L 대신에 사인 알파분의 R2를 써서, L 대신 사인 알파분의 R2를 써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일단 좀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지나간 거는 지우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안 그러면 되게 막 복잡해져요, 이 페이지가.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R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DR도 표현이 되겠죠? DR. 그쵸? 그러면 D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거고, 그럼 DA, 아까 우리가 봤었던 2파이 R DR은 DR 대신에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파이의 R2의 제곱에 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알파 스타 D 알파 스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되겠고, 그러니까 R 대신에 요거 넣어줬고 DR 대신에 요거 넣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은
DA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DA를 여기다 쫙 넣어주시면은 DM은 뭐가 되냐면 2파의 로우의 V에 뒤에 잘잘잘 그렇죠. 요거 그대로 이제 넣어주신 거 요만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M 닷 진류량은 어떻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적분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사인 알파를 적분한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네.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0에서부터 알파까지 알파 스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 추력에 대해서 이제 봐주시면은 VX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VX라고 하는 건 요 가로 방향만 얘기해요. 왜냐면 사실 요게 이렇게 생기면은 노즐에서 분출돼 나갈 때 가스가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데는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가운데 중심 방향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X 방향으로 딱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VX가 VE하고 이제 같게 되겠지만 요 위쪽으로 오게 되면은 VE 방향하고 요거의 정말 추력으로 변하는 그 성분인 VX하고 다르죠. 예, 요게 이제 VE고 이게 이제 VX다 그러면은 요만큼 그쵸? 요만큼 요거의 코사인 세타만큼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사인 알파 스타 그쵸? 알파 스타인 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알파 스타일 테니까 VX는 VE의 코사인 알파 스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DM 닷 대신에 요거를 쫙 써준 겁니다. 요거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기 이제 코사인 알파 스타가 있어서 요거를 요렇게 넘겨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쵸. 여기 VE 있고 여기 VE가 있으니까 VE 제곱 요렇게만 일단은 고쳐준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요. 예, 두 개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쵸. 2분의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바꿔준 겁니다. 요거만큼이 적분이 되어서 왜냐 알파 스타에 대한 거 여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적분을 한 게 요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사인 제곱은 뭐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 다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게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 그러면서 막 수학 공부하셨을 텐데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우리 로켓 만드는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1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합차 공식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이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봐주시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봐줄 수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에서 봐주시면 지금 M-이 뭐가 되어 있냐면, 요만큼이 M-이래요. 요만큼이 M-이니까 여기에서 봐주시면은, 어디만큼이 M-이냐면, 요만큼이 M- 되는 겁니다. 똑같죠? 예, 요게 이제 M-이기 때문에, M-에 VE 하나 빠졌네요. M-의 VE에 그리고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였죠? M.VE가 뭐였냐면 운동량을 갖다가 미분한 거 그게 이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놔주시고 뒤에 요 람다만큼이 더 곱해졌다. 이 람다는 뭐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뭐 고등학교 미적분을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문과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수학 다 잊어버렸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 수식 같은 거 다 지우고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지워보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중심 방향에서는 VE하고 VX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VE하고 다르죠. 예, 다르죠. VE하고 VX하고 다릅니다. VX는 어떻게 되죠? VX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VE의 코사인 알파. 여기서 이제 맨 끝에서는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변해요. 중심은 요거지만 맨 끝에는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하고 평균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쵸? 그 2분의 여기 VE 더하기 맨 끝에 VE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균이다. 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VE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봐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변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생각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요게 바로 뭐다? 람다 추력 교정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코니컬 노즐 같은 경우에는요. 코니컬 노즐 같은 경우에 이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0도일 때, 2도일 때, 4도일 때 쭉 해서 한 24도일 때까지 그 추력 교정 개수를 쭉 그냥 구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인들은 이런 계산을 하는 거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금방금방 되지도 않았고 이제 50년대, 60년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요. 지금은 이런 계산이 쉬우니까 이런 표를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표들을 쫙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력 교정 개수가 24도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제 점점 낮아지는데 그래도 한 0.95 정도로 그렇게 뭐 많이 손해는 안 본다.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손해는 안 본다. 하지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긴 시간 동안 추력 교정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